표용호TV를 시청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 질문 중에는 정말 너무나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다른 주택으로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대출 조건이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은 투기지역이랄지 조정지역 대상이랄지 이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붙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존 주택을 의도적으로 안 팔거나 아니면 팔려고 해도 안 팔려서 못 팔면 이렇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금융 전문가인 시중은행의 지점장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표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시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보통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예? 신용불량자가 된다고요? 예,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같은 그런 투기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그런 투기지역 내에 신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주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 주담대가 있으면 서울시내 주담대는 한 개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까지 처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은행이 이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하여 주는 대출이 이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그게 꼭 2년이 아니라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 이제 6개월이었었는데 이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처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한 내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처분 약정을 어기면 신규 취급한 대출을 은행이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을 하고 대출을 회수합니다. 또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서 조치합니다. 그러면 돈을 환수해라,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데 돈을 갑자기 갚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죠?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이제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약정을 어길 때 이런 처분 약정을 어길 때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을 권리가 은행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그 약정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담대가 이제 30-40년 장기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기한이 상실이 되면 바로 상실된 당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 전액을요? 예. 그래서 못 갚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상실된 다음 날부터 이제 연체가 되고 그럼 이제 90일 동안 이제 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90일 동안 연체를 하면 연체 이자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체 이자가 높죠. 얼마나 됩니까, 그 이자는? 저희 은행은 지금 이제 기존 연체 이자에 기존 정상 이자에 3%를 더한 연체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최고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심각하네. 예, 아주 시급하죠. 심각하죠.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체 이자율을 물고 그렇게 했는데 연체 이자율도 만약에 못 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매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저 NPL에 매각을 하게 되고, NPL 회사들이 이제 경매를 해서 이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죠. 무실채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네. 은행권에서 이렇게 그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뭔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죠. 어떻게? 처분조건부 대출받은 그 차주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주택 전산망을 통해서 은행이 이제 주기적으로 기존주택 처분 여부를 이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처분되지 않으면 이제 바로 페널티가 주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2년이 경과하면 이제 기한이 상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금방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주담대출 금액이 크잖아요. 예. 네, 그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해 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지금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네. 그러면 지금 부실이 터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가 아닐까요? 작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작년에 이제 상하반기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이제 시기가 기한이 도래하는 사람들이 1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 금융권. 이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못 갚는 사람이 발생하겠죠. 지금 그게 아마 위험적으로 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저희한테. 지금 많죠. 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직 지점장으로서 약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이자만 내는 주담대가 취급이 다 전부 금지가 되고, 모든 주담대가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전만 해도 이제 2.5%였던 주담대 금리가 요즘에는 5.2%가 넘고 있어요. 와, 2배가 뛰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부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담대 가계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그런 가계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유예나 불안상환금을 낮춰줘서 신속하고 이제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 쪽에 근무하시면서 생각 드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가계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좀 덜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인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원리금까지 함께 갚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대가 더 커지다 보니까 많이 부담되고 오히려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연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연체 리스트가 2배 이상 됩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연체가 높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런 것들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주거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금리 때문에 주거 안정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원금에 대한 불안상을 좀 유예를 해줘야 좀 낮춰주거나 이렇게 지금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기존 주택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좀 저랑 통한 이 내용을 혹시 저희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안 팔았다면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갑자기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분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의 시효가 소멸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1가구 2주택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9월 26일 날 해제가 됐잖아요. 9월 26일 날 이후에 해제가 되면서 기한 내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시효가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뭐 2주택자가 되는 건 좋겠으나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또 커지게 된 거죠. 결국 이자에 우리는 부동산을 쳐다볼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표영호 TV를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도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